여러분들께 이제 웩도덕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을 때가 뭐냐면은 에, 막판에 이제 확 들어올렸잖아요. 선물 보시면 빵빵 들어올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선물하고 연동되어 있는 코스피 200 지수, 이게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중만큼의 이제 프로그램 매매의 수급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평상시 대비 삼성전자의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 있어요. 그죠? 4,300만 주 이런 거래량이 아니라 2천만 주. 또 9천만 주의 거래량이 아닌 2천만 주.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수급이 순간적으로 빠바바바방 들어오면서 그 수급만큼의 쭈쭈쭈쭈쭈 변동. 그 변동이 이제 1%대까지 나왔던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선물이 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리고, 요 과정 속에서 프로그램 매수 이제 그 부분들이 일부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매수 규모 대비 만약에 오늘 거래량이 뭐 9천만 주씩 터져 있었어요. 원래 수급이 양쪽 다 빵빵하게 있어, 매수와 매도가. 그럼 프로그램 들어오는 거나 나가는 물량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뭐 예를 들면 삼성, LG전자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이런 그 삼성전자의 기준은 프로그램에 일단은 영향을 받죠. 지금의 기준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웩도덕 현상이라고 한다. 꼬리가 몸통을 치는. 그래서 거래 대금이 5조 미만일 때 흐름에 박스권의 흐름에서는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프로그램 연동된 부분, 또 ELS, ELW, 또 ETF 상품에 연동된 부분에 해치 물량 가지고도 움직임이 일정 범위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매수 강도나 뛰어넘는 매도 강도가 나와야지 추세가 위든 아래든 강화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거래량을,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는 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래량이 형성되어 주어야만 자체적인 추세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위든 아래든. 근데 대부분이 거래가 수반된다는 건 위로 움직이죠. 지금 프로그램 쪽의 수급 범위가 선물 쪽에서 강세로 다시 이제 돌려놓죠. 돌려놓다 보니까 어떻게 돼? 프로그램 쪽에 연동된 물량이 들어오는 거예요. 개인들의 힘 가지고 들어올릴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지금 다 들어올리고 있죠. 30조 동안에 만약에 이걸 더 들어올리거나 추가적으로 들어올리면 오히려 더 높게 끝나요. 이게 매일 그러는 게 아니라, 매일 그러면 뭐 어려워. 쉽게 그냥 옵션을 매매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거래량이 이렇게 없는 날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는다. 거래량이 없는 날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이쪽,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닉스도 일부 영향을 받고요. 삼성전기도 일부 받는데, 시가총액 규모가 이제 그 작을수록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인 거죠. 시가총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물량이 이제 제한적이니까, 프로그램 통해서 들어오는 물량이. 그래서 얘도 이제 좀 아쉽게도 이왕이면은 요 한호가 위로 끝내지 말이야. 눌림목이 밑으로 형성이 되네요. 평상시에는 이제 위로 치고 올려주는 흐름이 있었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상관없고요. 그죠? 그렇게 돼 있고, 프로그램 쪽은, 선물 쪽은, 프로그램 쪽이 아니라 선물 쪽은 뭐 자체적인 흐름도 나오고. 자, 그렇게 돼 있고, 이제 LG전자는 시원섭섭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뭐 차익 실현했다고 주가가 밀리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마감 이후에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은 수급이 나올 텐데, 프로그램 쪽의 매도 대비해서 월등하게 강세를 뗐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매수도 주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은 부분까지 감안하면은 오히려 그 추세 강도가 좀 더 강화돼 있을 수 있어요. 그 수급 강도가 오늘 수급이. 그래서 뭐 외국인과 기관 양쪽 다 수급이 형성돼 있는 기준으로 나온다면은 나쁘지 않죠. 지금 프로그램 쪽에 잘 보세요. 이게 이제 교육의 기준이 되는데, 지금 장 막판까지의 기준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장중에 뭐 실시간 수급을, 외국인 기관 수급을 따라잡는다, 이런 거짓말쟁이들 많잖아요. 그 얘기했잖아요. 펀드맨 리서치 센터장 출신까지 뭐 사기지. 그렇게 되면 실시간 뭐 수급 따라잡기 기준에서 시스템 만들었으니까 우리 거 사세요, 돈 내고 들으세요, 뭐 이런 개념인데, 잘 보시면 어차피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어차피 프로그램 쪽의 이 수급이, 매도와 매수 부분이 전부 기관 내지는 외국인으로 잡힙니다. 근데 이제 매도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100만 주가 넘는데 기관하고 외국인 합쳐봐야 100만 주가 안 되죠. 그죠? 그럼 감추어졌다는 거. 이것만 해도 벌써 추정치에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추정치는 코스콤에서 여러분들께, 또 저한테
그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제시할 의무가 없어요. 말 그대로 추정친 거야. 그럼 매도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 123만 6천 주의 매도가. 그러니까 벌써 이미 이거는 빠져 있는 거고 누락돼 있는 거고 또 국내 창구나 또 외국 창구다 할지라도 이제 순위 5위 미만에 있는 그런 경우에 나타나지 않아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장중에 보면은 이제 뭐 증권사가 코스코에서 전산을 받아서 6번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맹신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말 그대로 추정치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뭐 기타 정보 쪽에 있으려나? 하여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저쪽에서 전산을 해서 싸주는 내용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맹신하거나 하시면 안 된다. 나중에 이제 보시는 방법, HTS 보시는 방법 한번 뭐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걸 꼭 아시고 싶다 하시면 거래 증권사 콜센터 전화하시면 다 알려줘요. 어디서 보냐? 외국 기관 코스콤에서 쏴준 거 추정치 어디서 보니? 이러면 알려줘요. 자, 그래서 오늘의 기준에 이제 우리 이 종목군들을 복귀를 하면 좀 이따 이제 수급을 한번 보긴 볼 텐데요. 복귀를 하면 이제 뭐 거짓말할 수는 없고 이번에 기준에서는 현대글로비스 수익을 못 잡아냈어요. 다만 이제 관심권에 이렇게 놓아둔다는 건 뭐예요? 오늘 셀트리온도 일부 이제 뭐 가격 반발력 강보합 0.32% 반등을 했지만 아예 셀트리온 삼형제는 빼버리잖아요. 11월 말에 들어갔다가 12월 달까지 수익 뭐 어마어마하게 내고 또 대박이다님 계좌 같은 경우 86% 수익 계좌도 보여주시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빼는 종목과 가져가는 종목의 기준이 있죠.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이제 또 3% 추가 급등으로 마감을 지어놨는데 DB하이텍도 최근에 한번 딱 뺐다가 다시 넣었잖아요. 그러한 흐름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뺐다가도 다시 봐야 되면 느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갖고 있다가도 30% 비중까지 채웠다가도 아니다, 이제는 이제 잘라내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빼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지금 현대위아나 글로비스는 안 빼고 있죠. 왜 안 빼요? 그 전에 현대위아는 아예 넣어놓지도 않았잖아요. 2019년도에 현대위아를 윤정두가 좋아라 했고 그때는 수급이 좋아서,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1조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에는 빼버렸단 말이죠. 그 이후에 이제 만도, 그리고 이제 만도 이후에 또 현대위아 같이. 근데 이제 지금 변동성이 지금 우리 방 안에 계신 분들 전체적인 규모 감안했을 때 시가총액 뭐 2조가 넘고 뭐 거래대금도 풍부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뺑뺑이 거래대금 매수매도 빼고 나면은 LG전자처럼 좀 여유로운 매매 기준이 잡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물량을 뭐 움직인다고 해서 호가가 순간적으로 비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일단 뭐 긍정적으로 오사님도 아이고 LG전자 그래도 단기 매매 이렇게 한번 해보셨네요. 축하드리고. 네. 그냥 올릴 거예요. 글씨 눈이 안 보여요. 노안이 와갖고 이제 글씨 써주시는 것도 이제 눈이 안 보여서 이제 큰일 났어.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복귀를 쭉 하면은 LG 전자 같은 경우에 진짜 뭐 진짜 잘 기준이 잡혔어요. 그 기준 잡힌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단순 논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IT 쪽에서도 보시면 삼성전자 내리 눌려 있다가 막판에 이제 세게 돌려 올렸고 삼성전기도 계속 눌러놓는 것 같더니 결국은 이제 돌려놨는데 한호가가 좀 아쉽죠. 일단은 LG전자 부분은 뭐 이러쿵저러쿵 뭐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결론적으로 왜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느냐의 기준은 또 오늘 왜 강도 있게 25%나 들어갔느냐, 그리고 왜 또 절반을 차익 실현해버리냐. 일단 작년 5월부터 해서 7천억 원의 매집, 6%의 매집, 적지 않은 물량이거든요. 프리미엄 별로 안 쌓여 있었다는 거죠. 매수 평균 단가 8만 원에 주가가 9만 원대의 흐름이니까 결국은 실적 개선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간 거고 누적 수급을 보고 들어간 거고, 그게 이제 12월 23일 날 상한가라는 아주 뭐
고마운 그런 수익으로 연동이 됐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삼성전기, LG전자에서 짝짓기했던 부분을 LG전자는 전량 차익 실현이 12만 원대 12만 원 전후에 정리가 된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개별 매매예요. 딱 한 번 들어갈 자리가 있었고, 어제 같은 날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이기 때문에 어제 잡았어야 돼요. 근데 어제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부적인 기준점에서 못 잡아드린 거죠. 개별 매매 기준은 이제 어제 뭐 기준 거래량 나오고, 또 그 전날 매장 전에 LG전자의 기준 거래량 잡아드렸고, 또 야간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지금 비중을 문자를 못 드리고 없더라도 지금 기간 조정, 횡보 조정 나온 상태라면은 충분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어제 놓쳤지만 오늘 기준, 개장 전부터 기준 거래량 설정을 해드렸고, 개장 초에 시초가 형성 이후에 거래량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800만 주는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초가 위쪽으로 계속 흘러가 준다면 1000만 주 이상도 될 것 같습니다. 1000만 주면은 기대하는 변동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이상 시초가 대비. 그리고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창구 동향, 골드만삭스 쪽에서의 편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프로그램 쪽에 연동되지 않은 수급이기 때문에 수급 개선폭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존에 편입하는 종목군들은 주력주의 경우, 자, 신규 편입자 15% 들어가세요, 20% 들어가세요, 총 30% 채울 겁니다. 이렇게 또 굵직굵직하게 잡아드리는데, LG전자는 그렇게 굵직하게 잡아드리지 않는 이유는 단순해요. 변동성이 이미 나왔다는 거죠. 7만 천 원부터 들어간 거 12만 원까지 우리가 차익 실현을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12만 원, 평균 단가 12만 원의 차익 실현을 다 한 건데, 그때까지의 변동성이면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9만 6천 원에 강도 있게 들어가고, 그날 당일날 이제 30%꽉 채운 상태에서 11만 9,500원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중간에 이제 물량을 좀 뺏겼죠. 그 평균 단가 이제 12만 원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변동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조정받는 그 눌림폭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 9, 10월 달에 LG화학 25%의 조정, 또 현대차 그 당시 기준에 19만 1,500원 찍고 얼마까지 밀려요? 16만 원 이탈, 20%의 조정. 그런 것을 답습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그런 조정이 나온다는 관점보다는 오버슈팅이 일부 있기 때문에 뭐 쉬어가는 것도 맞다. 다만 막연하게 야 이거 많이 올라서 쉬어간다, 그건 절대 아니고, LG화학 놓고 보시는 것처럼 LG화학 오늘 눌려있다 할지라도 LG화학 우리 82만 원에 차익 실현했는데 어떻게 돼요? 12월 내내 횡보해가지고 야 이거 어디서 다시 사지? 근데 이제 기억에서 잊혀진단 말이야. 계속 횡보하니까. 처음에는 막 발만 동동동동 구르다가 결국은 무너질 종목이면 계속 밀려 내려오는데, 시장 수익률도 안 나올 텐데 1월 달에 거래가 터지면서 LG화학, 하나솔루션, 뭐 SK이노베이션, 금호석유, 또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 그러니까 즉 석유화학 업종이 다 움직이죠. 석유화학 업종이 다 움직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추세 범위의 흐름을 잡아갈 때 이게 변동이 세게 나느냐,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는 아직까지는 윤정도 입맛에 맞는 아주 큰 변동성은 안 나서요. 삼성전자의 70%, 10월, 11월, 12월, 11월, 12월, 1월까지 해서 70%, 하이닉스의 80%, 삼성전기의 70%, 사상 최대째 신고가 랠리, 아직은 오버슈팅이 없다는 거예요. 변동성 자체가. LG전자처럼 상한가, 또 현대차 그룹처럼 현대 위아가 상한가, 현대 모비스가 상한가,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또 현대글로비스가 10월 20일 날 얼마? 27% 올라버려요. 그거 다 잡아먹었잖아. 마이너스 2%에서부터. 그런 흐름이 나오고 그런 변동성이 나올 때 오버슈팅을 잡아서 차익 실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기준에 우리가 LG전자를 평균 단가 17만 2천 원. 그게 그냥 뭐 우연찮게 기분 좋아서 윤정두가 매수, 약간 내가 회의안이라고 못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전략별로 오늘 개장 전부터 LG전자를 사는 이유가 이래이래합니다. 모바일 사업 부분을 과감하게 떨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
해석은 긍정적인데 거기에 이제 그 매출 부분 축소되는 부분만큼의 전장 사업에서의 확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러고 결론은 그 흐름에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또 지금 오늘 목요일 기준에 주봉 차트까지 기준해서 또 월봉의 크기에서 결론적으로 이 그 LG전자는 차트를 다 올려드렸죠. 오늘 그 장중 기준에서 차트를 다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뭐 2시 44분에도 이렇게 목표주가 설정 범위 24만 원으로 올려놓는 이유, 일봉상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 그리고 차익 실현을 하는 이유 3%의 조정이 나오면 일단은 변동성이 오늘 뭐 15% 수준까지 변동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15% 수준의 변동이 나온 종목에 대한 고점 대비 3% 눌림목이면 그러면 차익 실현을 해도 아쉽지 않겠다. 우리 평균 단가 오늘 문자 나간 그 흐름에서의 평균 단가 대비 그것 대비 오늘 문자가 5통이나 나왔잖아요. 5번의 매수 사인 나왔잖아요. 그 흐름 대비해서 평균 단가 17만 2천 원 10% 이상의 수익이 나 있는데 고점 대비 3% 그 정도야 까치밥이라고 생각하고 줄 수 있다. 다른 때 같으면 뭐 한 5% 움직였어, 7% 움직였어. 그걸 왜 차익 실현해요? 오버슈팅도 아직 안 나서 뭐 하려고 차익 실현해? 그러니까 7만 1천 원에서부터 12만 원까지 갖고 올 수 있었던 거고. 지금은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해버렸다가는 죽을 수 있어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 맞지? 근데 LG전자나 이런 종목은 계속 갈 수 있어요. 의약품 쪽은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해서 한 번 잘못 건드렸던 죽을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이쪽 그 LG전자 천하의 LG전자도 LG화학 같은 경우 생각해보자 이거죠. 고점 대비 25% 밀릴 때 3달 고생하고 물론 그리고 나서 이제 돌려줘서 수익도 냈지만 고생을 할 필요 없이 오버슈팅 나와서 움직일 자리가 나오면 차익 실현하고 대처하고 차익 실현하고 대처하고 그죠? 기아차하고 오늘 현대차 그룹주도 상당히 잘 대처가 됐고 대한항공은 이제 월요일날 권리락이 그 배정이 너무 높다 보니까 변동성을 피해가자.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이제 차익 실현하겠습니다 했는데 2만 3천 원부터 잡아온 물량 그리고 나중에 또 들어오신 물량 이제는 더 이상 가장 마지막에 편입을 했다 해도 손실인 분이 단 한 분도 없죠. 또 2만 3천 원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뭐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3만 5천 원이 이제 사상 최대 52주 신고가 랠리의 기준이 되고 고자락을 빠져나가는 이유는 주력주에서 원체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자동차, 전기, 뭐 화학에서도 그랬고, 근데 이제 대한항공도 비중을 좀 높게 설정하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권리락 이후의 변동성까지 감안하긴 그렇다. 그래서 권리락 직전일인 금요일날 변동성 활용해서 차익 실현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 오늘 고점 대비 좀 눌렸는데 주봉상으로 보자 그랬죠. 주봉상의 흐름이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혀 나쁘지 않고 또 이 기아차의 경우에 이제 월봉상의 흐름 이런 기준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사상 최대치 고점을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과 함께 뚫어줬기 때문에 윗꼬리가 일부 달려있다 할지라도 저 부분은 아직 월봉의 기준이 남아있고 주봉상의 기준에 이제 그 어제 종가가 87,600원 저 자리까지 꼬리가 달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꼬리 부분을 대부분 메꿨고 내일 움직임 나오고 다음 주에 갭상승이 살짝 나와주고 거래량이 실려주면 추세 강화는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기아차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차, 모비스, 만도도 오늘 뭐 7만 8천 원에 또 없으신 분들 신규 편입. 실질적으로는 7만 원 초반에 편입 기준 잡힌 거죠. 기아차도 실질적으로는 7만 원 초반 중반. 높게 잡힌 평균 단가가 8만 원 수준. 결국은 뭐 모비스도 지금 뭐 월요일부터 편입 비중 잡아서 10% 수준의 수익. 현대차도 뭐 나쁘지 않고 수익. 자, 뭐 난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주력만 이렇게 갖고 있어도 쓰잘데기 없는 거. 어제 뭐 그제 계속 최근 들어서 아니 내가 무슨 뭐 셀트리온 삼형제 갖고 그 큰 수익을 내드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때문에 욕먹을 일이 뭐 있어요. 근데 그 위험 고지를 해드려야 되는데 리스크 관리를 해드리려고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막 그 올리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뭐라고 하니까. 윤정두가 아무리 뭐라고 해봐야 갈 종목은 가요. 윤정두가 뭐라고 한다고 뭐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 빠지겠어? 빠질래니까 빠지는 거지. 빠진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에 좋다 나쁘다 뭐 주가 밀릴 거다 이런 걸 떠나서 가장 객관적인 논리를 들어보시면 돼요. 펀더멘탈이 좀 약하니까 결국은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 랠리 또 반등 랠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의미 부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뭐 LG전자 우선주 상한가는 어떻게 되나요? 유지가 되고 있나요? 아 풀렸네. 풀리고 마감했네. 그래도 28%. 그리고 압박님 몇 프로예요? 13%. 오유. 이야 뭐 하루 이야 이거 뭐야? 하루에 그냥 13% 수익 내버리고. 이야 대박.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들을 좀 내시고 또 우리 9.90 오늘 하루에 오늘 하루에 그리고 노계 선생님 아까 오늘 하루에 수익 부분 하오사님도 다행히 삼성전기나 이런 쪽이 많으신데 이렇게 소일거리로 들어가셔서 3.47% 노계님 수익은 뭐 5,800만 원인가요? 기분 좋아서 현재 계좌 올립니다. 와 17.69% 1억 1,500만 원. 와우. 삼성전기 20.68. 얘만 못 가야. 막 얘만 못 가야. 남들이 보면 부러워해요. 다른 사람들은 진짜 주도주 IT 전기전자 업종 자동차 또 화학 이런 데서 수익을 제대로 내신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다 물려있고 묶여있고 우리도 이제 예를 들면 두중 넷마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손실인 종목이 있어요. 우리도. 근데 이제 비중 조절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이 수익을 만끽을 하는데 외부에 봐봐요. 아니 똑같은 LG전자 갖고 있으면 뭐해. 비중도 조절도 안 되고 살까요 말까요 했을 때 뭐 좋네요. 근데 뭐 따라붙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내일 눌리면 사시죠. 결국은 올라갈 자리에 추가 편입 못하고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지. 거기에 이제 동 선생님 같으신 경우처럼 이제 스스로의 매매가 이제 원활해지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36%의 기아차의 수익률 이번 주에 들어가서 이번 주 7만 원 거기서부터 들어가셔서 99,900원 99,500원이니까 29,500원인가요? 그럼 얼마? 와우 37에 21 29,000원이면 그 이상에 그래서 올려주신 내용이 이거 고점 대비 3%에서 차익 실현했으면 더 많이 수익 나는데 라고 그리고 이제 재편입의 기준인데 재편입 기준 오늘 다 들어가실 수 있었던 또 어제 기준에 88,000원이 마지막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였고 추세 부분이 기아차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왜 나쁘지 않냐면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 가장 못 움직였잖아요. 1월 8일 날. 그러고 나서 지금의 범위에서 세진 거고 또 지금 현재 기준에 어제 기준에 이제 그 기아차가 19% 변동해서 눌렸지만은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 3에서 6% 등락이었는데 오늘 그 등락 범위를 싹 다 잡아주고 들어 올려놔줬잖아요. 우리 로터스 선생님 와우 7% LG전자 또 나머지 다른 분들도 이 수익들 다 내주시고 와우 11점 대박이다 선생님 11%.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수익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니 내 자산이 10억일 수도 있고 100억일 수도 있고 1억일 수도 있고 1,000만 원일 수도 있잖아. 이 종목을 들어가서 7% 당일날 기준에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은데도 못 들어가게 하거나 또 안 들어가야 될 자리에서 들어가게 하거나 또 비중을 채워야 되는데 덜 채우거나 비중을 조금만 채워야 되는데 많이 채우거나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잡아줘야죠. 오늘 문자가 이게 다죠. 뭐. LG전자 기준에서 17만 원 5%, 16만 4,500원. 근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조금 더 가격이 밑에서 잘 잡혔고 그리고 미리 예고를 해드렸고 이 가격이 돌파가 되면 편입합니다. 이 가격이 돌파되면 추가 편입합니다. 이 가격이 돌파되면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이제 기아차의 기준도 또 만도의 기준도 전부 성공이 잘 됐어요. 내일 기준에서 이제 움직임 나온대요. 이거 보시면은 뭐 평단이 뭐 웃기지도 않죠, 아주 땡큐하죠. 18일 1차 편입, 2차 편입, 3차 편입, 4차, 5차. 오늘 추가 편입이 아니면 오늘은 이제 신규 편입자의 기준 어디서 들어갈 수 있다. 기아차하고 오늘은 만도를 잡아드린 거죠. 오늘도 이제 기아차는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좀 저가 수준에서도 잡으실 수가 있었고 8만 8,000원, 9,000원 뭐 이렇게. 그리고 문자는 공식적으로 9만 원. 그리고 오늘 고점이 93,000원. 또 그룹주들이 전부 강세.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내일 잘 그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갭상승의 거래가 좀 터지는 종목이 있으면 그쪽에 흐름이 나올 텐데 일단은 이제 비장의 무기가 우리로서는 있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기준에 자동차 업종에서의 추가 폭등 수익 그리고 이제 뭐 LG 전자에 어제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제 이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14만 원 미만이 가장 좋긴 했는데 뭐 어제 못 들어갔어도 오늘 충분하게. 그러면 뭐 실력은 다 인정을 해주시고 있고 언제든지 12월 23일처럼 잡아내서 바로 당일날 3번 분할 매수 들어가서 바로 당일날 25% 수익 상한가 LG전자 이런 수익들을 다음 주에 또 내셔야죠.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이제 장 마무리 우리가 잘 하고 월요일날 갭상승 나와서 들어올려서 바로 이제 뭐 LG전자처럼의 또 현대차 그룹처럼의 이런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우린 지금 쥐고 있죠. 쥐고 있잖아요. 그 쥐고 있는 종목을 월요일부터 또 내일 모아놔야죠. 이빨 딱 잡아놔야죠.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장 막판에 흐름 보니까 어때요? 야 이거 빠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에 이야 LG전자 수준의 흐름이 나오겠네 하는 종목군들 주력주에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하여간에 LG전자의 비중을 많이 실으신 분도 계시고 또 상대적으로 못 실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그리고 내일 뵈서 또 수익 잡아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음악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게요.